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엔 한반도입니다. 북한으로 돌아간 70대 탈북 여성이 평양에서 남한 사회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북한에 남은 아들의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재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탈북자 사회가 팽창하면서 북한의 회유나 협박,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재입국 가능성도 커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례적으로 한 70대 여성의 기자회견을 방송했습니다. 평일 하루 6시간을 방송하는 조선중앙TV는 1시간 넘는 방송 시간을 이 기자회견 중계에 할애했습니다. 회견의 주인공은 자신이 6년 전 탈북해 남한에서 살다 지난 5월 다시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 라남구역 라북일동에 살다가 대래놈들이 꼬임에 넘어가 남조선에가 살던 박정숙입니다. 더 잊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박 씨는 80명이 넘는 국내외 취재진 앞에서 자신은 6.25 때 월남한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생각으로 탈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정말 중국으로 넘어가서 남조선에 있는 아버지를 거기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돈을 좀 받아가지고 오자는 이런 얼빠진 사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6년 3월 29일 밤 남몰래 중국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 씨는 힘들게 입국한 남한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당해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기적과 같았다며 남한 사회를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남조선 사람들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떡인데 탈북자들이야말로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가장 비천한 일, 오물장 청소라든가 어느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이와 노인들을 시중하는 그런 일. 남조선 사람들보다 임금은 절반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특히 북한 당국이 평양에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게 해주고 아들을 음악대학에 교편까지 잡게 해줬다며 감격의 노래까지 불렀습니다. 지난 5월 중순 북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이 여성은 남한에선 박인숙이란 이름으로 살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 씨는 기자회견 내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남한 사회를 비난했는데요.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짜놓은 각본대로 연기를 한 것 같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인숙 씨는 지난 2006년 5월 아버지가 서울의 유명 의대 학장까지 지낸 재력가라는 소식에 사선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만난 아버지는 뇌수술 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박 씨는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생계비를 지원받는 한편 간병인으로 일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박 씨는 돌연 살던 집을 처분하고 남한을 떠났습니다. 2006년 10월 10일 날 오셔가지고 퇴근은 2012년 4월 24일 날 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진짜. 저는 그렇게 잘 돼서 미국으로 진짜 가셔갖고 사시는 줄 알았는데 북으로 다시 가셨다니까 진짜 안타깝죠. 자식이 뭔지. 박 씨의 지인들은 박 씨가 지난 2008년 자신의 탈북 사실이 탄로나면서 북한에 남아있던 아들이 재직 중이던 평양 음대에서 쫓겨나 탄광으로 추방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괴로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에 있던 아들은 박 씨에게 전화로 재입국을 권유했고 박 씨는 결국 다시 압록강을 건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에서 오면은 아주 이제 대범하게 용서해주고 잘 같이 모여서 잘 살게 해준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안 오는 경우에는 아들이가 엄청 어려워진다. 그것도 보이부 협박을 전화하면 아들을 시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어간다니까. 그런 모성애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도록 간 거지. 탈북을 가장 큰 범죄로 다루는 북한에서 탈북자의 귀환을 반기고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박 씨의 재입국 후 아들 내외를 사면 복권해주고 최근 재개발 공사가 끝난 평양 창전거리에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국이 품은 저와 같이 지난날의 그 죄를 진심으로 사죄하고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히 용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박 씨의 기자회견 일주일 후인 지난 5일 적십자회 명의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괴뢰 패당에게 속히워 남조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나서자란 조국으로 돌아오는 데 대해서는 언제든지 자유로운 품이 하나 재생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김정은 제1비서의 덕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은덕 정치를 부각해 지도자다운 면모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김정은 체제 안정을 위한 탈북자 단속이 가장 큰 의도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탈북자 하기만 하면요, 그 반역자라고 했습니다. 지금은요, 그 서울에 가 있는데 그 집 아들이 그 집에서 서울에서 아들 쪽에서 돈이 온다. 뭐 경제적으로 돈 많이 받는다기만 하면은 서로 따라 시집 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선호 대상까지 됐다는 거죠. 예. 옛날에 중모의 대상이 아니야 선호하는 그런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돈 받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 북한 체제에서 막아야 되겠거든. 예. 탈북자들이 남한에 이제 밀려가고 이러는 걸. 그러자니까 위선 그 선동 수당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이제 국회에 들어간다,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그 탈북자들이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사실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전달되고, 또 남한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종북 논리들이 상당히 거세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올해 들어 국내로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는 총 610명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62명이 입국했던 것에 비하면 43%가량 줄어든 수치입니다.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중성 씨는 지난 2004년에 입국한 탈북자입니다. 최근 김 씨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통, 40통 넘게 그 부재중으로 들어오는데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들어옵니다. 요 한 3일 전에는 새벽 4시에도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전화는 김 씨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운동에 매진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걸려왔습니다. 누구의 형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제 신원을 확인하려고 전화가 들어와요. 잡혔어요. 제 동생이 잡히고 나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 말투를 딱 보게 되면은 북한 보위부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 김 씨는 자신을 비롯한 상당수의 탈북자가 북으로부터 월북이나 남한 내 정보원 역할을 종용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일부 탈북자들은 북에 남아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자신의 탈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탈북자들이 박 씨와 비슷한 회유나 협박을 받더라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박인숙 씨의 재입국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적 파장에 비해 시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자기 가족 생각에서 부모 정이란 게 있으니까 혈연 관계 때문에 아마 다시 넘어갔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간첩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이번 박인숙 씨 재입국 사건은 탈북자 수가 2만 명을 훌쩍 넘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 사회가 갈수록 팽창하면서 점점 늘고 있는 북한의 회유나 협박, 그리고 재입국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인숙 씨는 60년 넘는 세월을 북한에서 살다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6년 후 이번엔 북한에 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했는데요. 남북 분단이 초래한 박 씨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의 전말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정부는 물론 국민들도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동참하기를 기대해 봅니다.